자,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많이 괜찮아져서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 증시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페드가 지난 14일 50bp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빅스텝을 단행했고 속도 조절에는 나섰지만 내년 금리 전망을 상향한 등 긴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외의 중앙은행들 역시도 긴축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지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달에 주택 시장 지수는 31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봄을 제외하고는 2012년 중순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주택시장은 많이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이 주택지수는 더욱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할 경우 다시금 봉쇄 조치가 강화돼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이 시골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도시 쪽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촌, 농촌 요쪽이 문제가 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 도시보다도 이 농어촌 지역이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지는지 요걸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렇게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19달러로 플러스 1.2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은 좋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인데 지금이 저점이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3월에 금리가 피크를 찍고 한동안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택은 계속해서 빠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 내가 고금리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들어간다면 시세 차익이 가능할까? 자, 그때가 이러한 이 시장의 흐름이 나올 때가 아마 이제 본격적인 주택 가격의 방어의 시작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 한국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경매 시장의 낙찰률이 굉장히 놀라가는지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낙찰이 많이 되면 시장의 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가격적인 부분에 반등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격의 방어 이후에 조금씩 머리가 들리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게 확실히 이제 좀 참고할 만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미국뿐만이 아니죠. 예, 전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보다는 이 안정적인 질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아무래도 성장주는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것인데,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안 맞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수급이 몰려갈 수 있으니까, 이 빛이 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치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노동자 3명 중에 1명은 해고의 우려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긴축과 과먼이 이 전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지표 나오고 나서 움직여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정 수준까지는 긴축 관련해서 호재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에너지의 사용량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가지고 가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관련 기업들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탄이니까 뭐 나쁘게 생각할 건 또 없겠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은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다. 그냥 에너지 쪽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다음 달 코로나19 감염 최고조 예상, 지방 정부마다 비상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도시보다는 지방, 농어촌 요런 쪽 이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쪽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늘리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접종률을 유지가 되는지 요거 위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망자의 퍼센테이지는 대부분 이 좀 나이가 많은 고령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벗어나 경제 재개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중국 전역에서 만들어진 이 시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이 이 중국 정부에도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방역을 조금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이 봉쇄에 대한 부분은 완화를 시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레고랜드발 사태에 대한 이슈가 너무 길게 끌리고 있어요. 부동산 PF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위험성이 큰 착공 전의 자금 조달이 23%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부터 하나씩 터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차근차근 신뢰도 낮은 것부터 터져 나가겠죠. 그러다가 살아나는 게 맨 윗단계의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만 살아남는 이런 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사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AAA나 뭐 이렇게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상장사 중에서도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은 그렇게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 가동률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꾸준하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치킨 게임 안 쉬고 계속 합니다.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고 뭐 석유 제품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증설하다 보면은 한국 쪽에서 석유 제품의 판매량 자연스럽게 조금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 한국에서 석유 제품을 중국에 정말 많이 파는데 이게 감소가 된다면 이거는 매출의 타격으로 연결이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중국이랑 치킨 게임으로 겹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무조건 있다. 자,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뭐 부산에 땅도 팔고 뭐 건물 팔고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마저도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는 게 없는 기업들, 유동성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항상 지금 타이밍에서 투자를 한다면 재무제표는 항상 껴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기업, 아까 거기서도 양보단 질이라고 했잖아요. 질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몇몇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적은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이 몸무게가 탄탄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K방산. 아, 너무 좋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지금 폴란드 주변에 뭐 루마니아 같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데, 야, 이거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제와 성능은 비슷한데 저렴하다? 이 저렴하다가 이 유럽 쪽에는 특히나 중요하거든요. 지금 유럽 경제 안 좋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은 매력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을 폴란드가 끊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후에 탄소 배출권 한국의 7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요거 한국 역시 관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
탄소 배출권 꾸준하게 관련주로 봐야겠다. 친환경은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수소, 뭐 신소재, ESG, 로봇 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니즈는 계속될 것이고 양보다 질이라고 했을 때 질은 이러한 기업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농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랑 브라질 쪽 이 판벨트라고 하죠. 이런 쪽 지역들 보면은 올해죠. 예, 작년, 내년이 안 지났으니까 올해 이 가뭄 때문에 예상했던 산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의 가격이 내년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 비료 좀 수출을 해라. 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관련 테마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거시역풍 이제 잦아들면 이 원화가 대폭 절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원화 외국인 투자 들어온다. 달러 들어와야지 원화가 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아마 실제 이 연결이 된다면 내년 3월을 기준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3월달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들 먼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어떠한 공부할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이런 거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61선, 61선, 61선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또 61선을 터치하고 반등 이쁘게 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좋다? 그냥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 단 1도 없어 보인다. 그냥 편안하게 지금 위치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포인트들 어떤 거 잡으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오는 뉴스를 보자면 일단 EU 쪽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뭐 타격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헤쳐나가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지구안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두산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게 결국에는 수소, ESG, 뭐 풍력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1등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스입니다. 왜냐? 가스 터빈이 이 아무래도 중간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발전 단가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1등은 단연컨대 원전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 다음이 석탄이고요. 근데 이 석탄과 여기에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가격을 하면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중간에 붕 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완전 없애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 단계로 가스를 선택해서 러시아의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던 거예요. 근데 독일만 이런 상황이냐? 아니죠. 독일이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나라의 국가들 역시 중간에 가스 단계를 거쳐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두산의 현재 가장 큰 매출 비중이 가스터빈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 풍력이니 뭐니 수소니 이런 것만 나오고 있는데 가스에 대한 이야기 주목도가 자연스럽게 나중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수소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고 두산은 모든 부분의 사업을 한국에서 1등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글로벌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손에 꼽히는 메인 주요 플레이어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 얘는 전 세계 큰 흐름에 올라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비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열사들을 꾸준하게 매각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무기를 손에 얻기 위해서 현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산을 통해서 이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아, 한쪽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섹터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봐도 되겠구나. 뭐 더블 카운팅이니 이런 효과에 대해서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 이거 진짜 두산 사업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오늘 61선 딱 터치하자마자 다시금 수급 돌아온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몇 번만 반복이 되게 되어 준다면 현재 위치에서 반등하면은 아, 쌍바닥에다가 야, 이거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아직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요 쌍바닥도 쌍바닥인데 지금 다시금 21선 돌파해가지고 이 볼린저 하단에 지금 찔렀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121선 돌파가 보다도 수월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자면 지금 현재 이 두산의 가장 큰 저항은 여기거든요. 지금 벌써 뭐 세 번째 눌린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수월하게 뚫어?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까지 비어 있다 보니까 18,000원 중반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볼린저 위를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고 여기마저 뚫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일단 1차적으로만 정리를 해보면 2만 원 언더까지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두 군데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라인만 뚫으면은 야 우리의 이 두산에 대한 기대값은 앞으로도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두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사업적인 부분 완벽하죠. 예, 제가 말 안 해도 두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로 얘만큼 좋은 게 시장에 몇이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오늘의 61선, 여기에서 또 들어온 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모습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그냥 이거는 박수 치면서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은 역시나 61선,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현재 위치에서 21선 돌파를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 121선 돌파에 대한 힘은 좀 더 세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자연스럽게 481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마저 뚫어준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2만원 언더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 다음은 또 제가 그때 가서 영상을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쑥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제가 이 멤버십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추가로 한 개가 더 올라갈 예정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시장이 좋았을 때 더욱더 많이 올라가고, 그게 아니더라도 잘 버티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계속 주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수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 좋은 모습이 보여졌을 때만 소개를 드려서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자, 여러분, 이거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려운 시장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선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 번씩 클릭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진짜 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